저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던져 본 거예요. 예. 근데 뭐 네. 이거에 대한 답도 뭔가 명쾌한 답을 제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찾아가는 중이니까. 저도 제 자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문제를 제시할 수는 있죠. 그리고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죠. 네, 안녕하세요. 하이뮤직 아티스트 피해천입니다. 힙합 플레이어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Used to Be라는 노래를 냈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너무 좋아하고 메타 코미디 클럽? 거기도 너무 좋아해서 구독을 해서 볼 정도로 되게 좋아하던 채널이었는데 그 맨스티어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뭐 페이크 다큐? 그거를 좀 가끔씩 올라오면 이제 종종 보곤 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제 킥킥거리면서 보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래퍼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 채널이 커지면서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댓글 창 같은 거가 아무래도 막 저는 보면서 약간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힙합을 싸잡아서 이렇게 놀리고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래퍼들이 앨범을 냈을 때 거기 뭐 댓글창이라든지 뮤직비디오 댓글에 막 맨스티어 언급을 갑자기 한다든지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 왜 이런 거를 좀 가만히 냅두지? 이런 느낌도 있었고 조크 다 좋고 웃고 어느 정도 프렌들리하게 놀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힙합 안에서도 다 있는 거고 디스나 로스트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고 근데 부캐가 모든 것들의 해답이라든지 부캐니까 저 사람 욕해도 돼. 부캐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부캐가 한 거야. 제 욕해.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랑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책임은 누가 져? 그런 느낌? Beautiful이라는 노래를 했을 때도 약간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뭔가 그들을 디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냐면 래퍼가 유튜버들을 디스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진지하게. 나는 이제 Used to Be를 냈던 그 정도 온도에서 그 선에서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 사람들이 좀 힙합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행보에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가 컸고 이걸 통해서 좀 다시 힙합 씬의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기를 좀 바랬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이렇게만 하냐. 초반에는 저도 이랬지만 나중에는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저는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분들한테도 래퍼분들한테도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런 느낌?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그 맛 디스곡을 내셨을 때 약간 반반이었어요. 고마움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죠. 고마움은 영상으로 막 조리돌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랩으로 답한 거는 좋다, 멋있다. 두 번째, 내가 물어봤던 질문이라든지 알고 싶었던 부분은 아예 대답이 안 됐구나. 그냥 디스로 받아들였고 그거를 이제 조롱 디스로 했구나. 거기서는 이제 좀 실망? 그런 게 있었죠. 무슨 내용으로 제가 썼던지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이제 조롱과 비난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리고 그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진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짜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평상시에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도 뭔가 그렇게 리스펙을 표했을 때 뭔가 내가 틀린 거를 한 건 아니구나. 비록 이렇게 지금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어도 틀린 일을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 그 맨스티어 그 백앤포트 그런 것들 덕분에 더 알게 된 거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래퍼들이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은 힙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알려졌잖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미지가 안 좋구나. 에. 근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워요. 이거 그냥. 근데 사실 힙합은 뭐 문화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렇게 인정을 아직 못 받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힙합이라는 게 그냥 한번 유행했던 음악 스타일 정도로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쇼미더머니가 이야기가 자꾸 될 수밖에 없는데, 쇼미더머니 덕분에 많은 관심이 생겼잖아요, 한국 힙합에. 그러다 보니까 래퍼의 수가 진짜 많아지면서 확률상 통계적으로 그냥 뻘짓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정말 유명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 여자 꼬시기 위해서 래퍼가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좀 불가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힙합 장르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좀 마초적인 게 있어가지고 좀 빠꾸 없고 멋대로 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또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좀 신기한 장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요. 흔히들 미국에선 래퍼들이 뭐 마약을 하던 뭐 갱 짓을 하던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 크레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랩할 때 신뢰도를 오히려 더 스택을 쌓아주는 그런 행보들인데, 한국에서 그 설득력이 커지려면 한국 정서에 맞게 멋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앨범을 내고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공연을 진짜 멋지게 해내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정말 좋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많은 정말 힙합을 사랑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뭐 어지던 지금 현역 그 중간 미들 차일드던 루키들이던 다 그런 행보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걸 모두가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나. 힙합을 당신들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던져본 거예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답도 뭔가 명쾌한 답을 제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찾아가는 중이니까, 저도 제 자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문제를 제시할 수는 있죠. 그리고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K 엔터테인먼트가 엄청 웨이브가 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뭐 거기서 오는 많은 유입되는 관심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힙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해외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할 줄 알기도 하고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투어도 했고. 그거는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돈 좀 포기해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얻는 인스피레이션이 더 값져요. 그건 돈 주고라도 제가 비행기 표를 끊어서라도 가야 되는, 뭐 아티스트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왜냐면 저 투어 가기 전에는 조금 그게 있었어요. 뭔 얘기 하고 싶은지 모르고 좀 재미없다, 작업도 재미없고. 그런데 월드 투어를 하는데 저랑 스프레이 형이랑 너무 재밌다, 막 비트 만들고 싶고 그 자리에서 막 구상해가지고 막 앨범 구상하고 막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힙합의 이렇게 최전선에서 해외 쪽으로는 최전선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사명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전 무대에 서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죠. 와, 한국 힙합도 개 좋은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느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콘에 갔을 때 21 세비지가 공연이 있는데 거기 라인업에 PH1이 있어요. 21 세비지가 있고 한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공연을 한다, 이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냥 두 명의 아티스트가 그날 와서 공연한다 이렇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온 래퍼가 아니라 그냥 래퍼 PH1, 근데 지금 한국에 그냥 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죠. 이건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PH1 하면 홈바디, 너딜러브 이런 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싱잉 랩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사이 믹스테이프나 뭐
제 정규 2집이라든지 뭐 팝업 EP라든지 다 그냥 장르적인 사운드 많이 넣었거든요. 좀 딥한 사운드도 많고. 힙합의 본고장 미국에 가가지고 너딜러브를 부를 순 없잖아요. 너무 좋고 많은 사랑을 너무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한국 래퍼는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도 이제 해외 나갔을 때도 뭔가 제가 드림일수 자랑스럽게 이거 한번 들어봐, 너네 이거 좋아할걸?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차근차근 만들고 싶었던,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나가든지 뭐 언더레이더, MTV 뭐 이런 데 나갈 때라든지 투어를 할 때라든지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퍼포밍을 보여줄 때 더 셀리스트에 집중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업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거에 고민에 부딪히죠. 왜냐면 전 정확히 느끼니까 제 팬분들이 사실 저한테 원하는 사운드가 뭔지를 알고 있어서 그걸 안 드릴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 작업하고 있고 또 낼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거, 그리고 뭐 제가 뭐 힙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걸 내는 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랩을 할 때 형들은 왜 맨날 노래만 해, 이런 가사들이 은근 종종 들려요. 다 형들은 뭐 랩 안 해? 다 옮겨갔어? 막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보면서 뜨끔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나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이 좀 이런 거 좀 자주 내야겠다. 저는 아직도 제가 신인일 때 우러러 봤던 사람들에게 느꼈던 두근거림이라든지 그런 걸로 아직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는 어렸을 때 동경했던 사람들의 받았던 그 로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씬에. 그런 바람이죠.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 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하나,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진 않아. 적어도 그 정도 영향력은 있다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싱글 플랫코크 피처링 이영지, produced by Spray가 나오고요. 정말 그냥 랩 곡이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좀 찍어보려고 했고, 사실은 원래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내려다가 이 노래를 내게 된 거거든요. 그냥 저는 스펙트럼이 이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이 두 개를 다 넘나들면서 두 개를 다 잡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저는 힙합을 사실 더 좋아해요.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분들한테 듣기 쉬운 거를 낼 때는 또 있지만 정말 힙합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힙합을 해야 될 때라고 느낄 때는 그런 걸만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힙합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 요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그냥 힙합 고유의 멋을 갖고 있는 곡을 내고 싶다. 저도 랩을 마침 내고 싶었던 참에 이영지 씨랑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줬고, 곡도 너무 좋고, 스프레이 형 뭐 비트 미쳤고, 주고받는 이런 형식이라서 좀 신선하게 좀 해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작업실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막 진짜 두 마디씩, 한 마디씩, 0.5마디, 0.25마디 막 이렇게 나누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사도 거의 동시에 같이 했고 생각보다 더 멋있게 나와가지고 저랑 스프레이 형이랑 되게 감탄했던 그런 작업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이거 좀 치사한 말일 수도 있는데 더 배가 고팠을 거나 좀 급급했으면 이렇게 더 볼드하게 뭔가를 하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더 조심스러웠겠죠. 조심스러웠었고,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화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hopefully 지금 아직 시작하는 그 어린 래퍼 분들한테는 저가 그래도 좀 선배 아닌 선배잖아요. 대중적인 인지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선예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장기적으로 한국 힙합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힙합 생각했을 때 제 이름 절대 안 빠지는 그런 아티스트로 기억에 당연히 남고 싶고, 좋은 음악밖에 저는 지금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내자,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영향이 되자. 끝. 이렇게 개인 인터뷰 한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좀 활동해 볼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국 힙합 문제 많은 거 인정하고 저 포함해서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설득시킬 테니까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멋있는 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힙합 플레이어에서 인터뷰한 PH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you think you're talking to? I'm here to bring you the bad news. Said you won't be gone, but I'm here for good like tattoos. Hey, pop off, sis. Go. This bitches ain't shit. Fake body, fake money, fake friends. Then that body go hop in the coupe. Top down. 250 on a dash.